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월요일 첫날인데요. 최근 들어서 장중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 시장 반등이 나왔음에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조금 올랐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끝났죠. 예, 코스닥 종합지수 분차트입니다. 분차트가 아침에 좀 12시까지 반등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유지하나 했더니 오후에 또 북한의 뭐 미사일 발표라든가 발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좀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121선 자리, 120일 뚫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121선 언저리까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지가 될 거냐 아니면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냐 이런 기로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안 밀리고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의 코스피는 122선 맞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양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코스닥 시장도 좀 반등이 나올 텐데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해서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매도하고 있고 선물 뭐 오늘 1,000억 정도 매수했는데 누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번 주죠? 목요일 선물 옵션 시장까지는 크게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차익 실현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요게 뭐 조 단위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3일 정도 남았죠. 그동안은 뭐 크게 사고 올리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수익을 좀 확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 거래소 시장에 주식 매도를 누계 한 건데 지금 7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7조 정도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은 한 1조 정도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 계약은 이제 만기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3만 1천 계약, 우리나라 돈으로 2조 5천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플러스였기 때문에 거의 4조 원대 매도가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좀 한계가 있어요. 외국인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좀 올라가기가 좀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요때 이제 2월 28일 날 MSCI 종목 편출입인데 편입이 없었죠. 편출만 됐어요. 그래서 코스피만 1조 5천억의 매도가 나왔고 선물만 약 1조 원의 선물이 매도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좀 컸어요. 요때 요런 부분은 뭐 5월 달 정도에 다시 편출입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외국인들 시각에서 주식을 좀 보셔야 되는데 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대만, 뭐 홍콩, 일본은 뭐 선진국 지수에 있으니까 이런 나라의 중국 이런 나라에 비해서 더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출입을 해야 되는데 편출만 있었어요. 편입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는 게 여기 외국인들 매매 동향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기관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느냐? 연초에 연기금이 좀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사고 있어요. 거래소 시장에 뭐 삼성전자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워낙 외국인들의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근에 그 홍콩의 항생 지수를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승이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연초 들어서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은 결국에는 중국 아니에요? 그죠? 중국 증시에 이제 관련된 그런 나라인데, 아무튼, 요렇게 좀 탄력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중국 상해도 작년에 부양책을 하겠다라고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박스권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만 증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작년에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5,900, 16,000 정도 잡고 16,000 지수가 24,000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조정 이후에 이때 이벤트로 빠졌죠. 8월 초에 그 일본 엔캐리 때문에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서 아직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주봉입니다. 예, 이거는 뭐 빼자고요. 그때 그 코로나 때 부양책으로 올린 거니까 빼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졌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예, 여기 이태전지 좀 올라갈 때, 그죠? 예,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런 정도의 모양이니까 미국이나 뭐 대만, 예, 이런 나라하고 많이 틀리죠, 모양새가. 예, 2023년도에 이렇게 24년도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가 그렇고요. 코스닥은 더 심해요. 예, 코스닥은 뭐, 예, 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그렇게, 예, 좀 힘을 내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때 좀 반짝했다가, 예, 그 이후로는 많이 죽어서 2차전지가 많이 죽었죠. 예,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와서 좀 올라가려고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좀 여의치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다른 나라 증시와 대비 외국인들 시각이 중요하잖아요. 예, 국내 기관들은 그렇게 돈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시각이 중요한데, 외국인들 시각을 봤을 때, 자, 항생, 중국, 대만, 뭐 일본까지 칩시다.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저렇게 헤매고 있고, 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고, 예, 이런 상황입니다. 예. 대만은 뭐 TSMC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제, 예,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삼성전자를 스웨드에서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낮을지 좀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거래대금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코스피, 예, 거래소 웬만하면 10조는 넘기는데 오늘 10조가 깨졌습니다. 9조 7천억 나왔어요. 예, 최근 들어서 뭐 12조, 13조, 15조 이렇게, 예, 최소 10조 원은 나오는데 오늘 9조 7천억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예, 코스닥은 더해요. 오늘 5조 7천억. 예. 옛날에 그 2월 달만 해도 보시다시피 10조 원대의 거래 대금이 나왔는데 줄어서 8조 원, 7조 원. 얼마 전에 3월 4일 날 5조 4천억 나올 때 그 이후에 이제 단기적인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그렇게 거래 대금이 살아나지 못하고 다시 오늘 5조 7천억.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고 싶은 매수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니까 조그마한 악재에도 주식이 그렇게 빠지는, 오늘 HLB 그룹주들이 아침부터 엄청난 악성 루머에 급락이 마이너스 한 20%까지 갔다가, 예, 좀 반등이 나오고 마이너스 한 6 정도 끝났는데, 예, 그런 거예요. 루머 한 방에 그냥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하고, 최근에 알테오젠도, 예, 외국에서 나타난 뉴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뉴스 때문에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제, 예, 매수세가 약한 상황에서 작은 악재가 나오면 크게 선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알테오젠이 두 번 연속 한 5% 이상 빠져가지고 한 11% 떨어졌다가 오늘 3% 정도 올랐다가 못 버티고 0.95, 예, 1% 정도 반등 나온 건데, 예, 아마 뭐 양봉이 좀 나와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원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예, 좀 정치적으로도 뭐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주말에. 앞으로 또 오늘 이번 주에도 빅 이벤트가 또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좀 관망세가 좀 많은 거죠. 외국인도 관망하고 있는 거고, 국내 투자가들도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래서 관망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시장의 거래대금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번 주입니다. 예, 이번 주가 거의, 예, 그 변동성이 끝판왕이다. 예,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 있죠? 예, 요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고, 그런데 이제 뭐 금요일쯤에 이제 결론이 난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뭐 나오겠죠. 그러면 거의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국내 변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든 뭐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면, 이번 주 이후에 조금, 예,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예,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해요. 예, 이번 주에 변화를 잘 견뎌준다라고 하면, 예, 좀
탄력적인 모습이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거래대금 5조 7천억이면 또 반발 매수 나올 때쯤 됐거든요. 여기서 더 쪼그라들지만 않으면 거래대금이 쪼그라들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나스닥이 어느 정도 빠지지 않고 올라줘야 되는데 약간 지금 마이너스가 좀 나오고 있죠. 이제 0.6 정도 나스닥 선물이 0.6 정도 마이너스에 있어요. 최근 들어서 좀 조정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이고 트럼프가 좀 일부 용인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좀 눌러서 금리 인하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올린다라는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좀 지금의 하락을 약간 용인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집권 초기에 주식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우리나라 틀리게 우리나라는 거의 자산이 부동산에 많이 있잖아요. 부동산에 많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연금이나 모든 자산이 이런 투자 쪽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식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부동산도 중요한데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산의 70% 이상이 대부분 주식과 연계되어 있는 상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누르면 안 돼요. 이렇게 물론 누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를 수는 있어요. 누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부동산 빠지면 난리 나잖아요. 부양책 내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산이 다 이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다 주식과 관련된 이쪽에 자산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권도 주식시장을 박살내지는 않습니다. 박살냈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크게 올라가는 장세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 증시가 뭐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기회라 생각하시고 장투하시면 성공한다라는 얘기예요.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한번 더 밀 거냐 아니면 이 정도 자리에서 행보하고 다시 올릴 거냐 이걸 이제 관세 가지고 좀 흔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뭐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조정 받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 증시가 같이 영향을 받는 것도 웃긴 거죠. 뭐 이렇게 맞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변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나쁘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나쁘지 않은 게 3월 달에 많은 호재가 있어요. 뭐 임상 발표도 있고 애로 기술 수출과 관련된 그런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한 종목이 아니라 뭐 유한장행, 알테오젠, 뭐 HLB가 오늘 좀 흔들리긴 했지만 20일까지 FDA 승인 발표가 꼭 나올 겁니다. 보로노이, 알테오젠이 이번에 1분기 안에 하나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또 나올 수 있을지 좀 봐야 되겠지만 뭐 ABL 바이오, 올릭스, 퓨처캠, 하늘바이오 파마도 3월 달에 발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래저래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 시간에 올려드린 건데 유럽 페어마켓가 있죠. 여기서 26일, 29일이 있고 초록은 20일 정도의 알테오젠이 미리 공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HLB도 20일, 한올바이오 파마 3월달 그 밖에 ABL, 퓨처케, 올릭스, 보로노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 5월달까지 이어지는 이런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봄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ABL 바이오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는 바이오기 때문에 시장만 안정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호재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뭐 상상인 증권에서 나왔는데 같은 얘기 똑같이 했기 때문에 별 얘기는 좀 별로 할 게 없고 알테오젠은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 따라서 움직이죠. 특히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 동향 이건데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이렇게 매도하면 빠졌다가 다시 매수해주면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되죠. 계속해서 지금은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알테오젠은 외국인이 사서 고점을 뚫고 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국내 기관들도 참여를 하면서 언제든지 고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심리,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고 거래대금도 잘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잘 견뎌주고 있는 겁니다.
예, 2차 전지들이 좀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반등이잖아요. 2차 전지는 반등인데 알테오제는 반등이 아니라 상승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상승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술 수출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런다고 하면 이번에 특허와 관련된 이런 것들의 우려가 없어지는 거죠. 예. 특허 문제가 있으면 기술 수출을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전에 산도즈라든가 다이치 산교라든가 머크라든가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 뭐 큰 이상 없다라고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신뢰를 얻으면 지금보다 더욱 탄력적인 모습이 곧 3월 달에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 좀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알테오제만한 회사가 없어요. 현금이 두 단위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 수많은 또 기술을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시험을 하고 그러면서 더 커질 수 있는 글로벌 빅파마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머크의 그 키트루드 SC가 특허 만료 기간을 뭐 44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거의 뭐 20년? 20년 동안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물론 계약을 얼마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10년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의 시총 20조 원 언저리보다는 훨씬 더 상승 가치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도 지금 일라이릴리하고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것도 계약이 거의 1년 정도 안에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 10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 안으로 뭔가 좀 로얄티라든가 뭔가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전까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이 안에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펩트론의 그 지속 가능한 비만 치료제 약이 한 번 맞고 또 맞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맞으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펩트론과 또 공급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 수출이 된다라고 하면 또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빅파마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해서 펩트론도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눈여겨 보여야 된다.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 한 주, 이번 한 주가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아직 뭐 주봉상으로 코스닥이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약하죠. 양봉이 나올 거냐 아니면 음봉이 나올 거냐. 상당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잘 견뎌주면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다시 이런 양봉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장은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급이 움직이는 거고 그 수급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 이런 걸 알고 계시면 그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오래 갖고 계셔야 돼요. 나쁜 주식 갖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니까 그러면 안 되고 좋은 주식의 그런 좀 만들어가는 과정, 실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자금의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